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음, 오늘 제목은 사권인데 사권이 뭐냐면 삼벽사권 오사신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이 벽이 있어요. 내 사업하는데 그 뭐랄까요? 그 부딪히는 벽이죠. 뭐 가족의 어떤 반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권이 있어요. 사권. 네 가지 그 권한, 그러니까 권리, 이 PM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무슨 티켓 같은 거죠. 네 가지 권리를 얻어요. 그리고 다섯 가지 자유를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PM을 하면서 다섯 가지 자유를 얻고요. 열 가지가 없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딴 사람들 필요한 게 많은데 우리는 열 가지가 필요 없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사권, 네 가지 권리, 상속까지 가능한 풍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해가지고, 한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업자방에도 올렸지만, 벽은, 삼벽은 외우세요. 삼벽, 사권, 오자, 십무 해가지고, 사회적인 벽, 사회벽, 지인에 의한 어떤 그 거절과 여러 가지 편견과 그런 벽, 그 다음에 가족이 또 협조를 안 하네? 가족벽, 이 세 가지. 그래서 삼벽 하면 사회벽, 지인벽, 가족벽. 그 다음에 PM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권리, 좀 혜택, 이런 게 인쇄권, 연금권, 여행권, 상속권. 그 다음에 자유는 시간 자유, 공간 자유, 경제 자유, 사람 자유, 생각 자유. 이 다섯 가지로 정리가 돼 있는 게 이제 저, 제가 참고하는 책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 가지 무가 있어요. 무. 자본이 필요 없고, 출근이 필요 없고, 채용이 필요 없고, 상사가 필요 없고, 잡무가 없고, 재고가 없고, 회계가 없고, 차별 없고, 정년이 없고, 어떤 보고서를 내야 될 보고도 없고, 요거를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좀 암기가 되면 아마 딱 누가 뭘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뭘 일을 하면서도 그냥 논리가 탁탁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을 하면서 지금이든 조만간이든 조금 중기든 장기든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혜택, 권리, 인세소득 있죠. 인세소득 관련된 게 인세권. 나이 들어서 연금같이 받을 수 있고 꾸준히 그 연금같이 받을 수 있는 연금권. 그 다음에 여행 혜택을 볼 수 있는 여행권. 상속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도 생소하실 텐데 상속을 내가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요. 이 PM에. 그래서 제가 오늘 요 1, 2, 3, 4 중에 순서를 한번 바꿔봤어요. 상속권을 한번 제가 맨 위로 올려봤어요. 그래서 상속권을 제일 먼저 한번 해보면, 이야, 맨날 인세, 연금, 여행은 듣지만, PM을 통해서 상속권을 얻을 수 있나? 어떤 걸까?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상속권을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상속권. 자, 내 자식에게 가치 있는 자산을 남겨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상속권인데, 먼저 법적인 거를 여러분이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게요. 상속권은, PM을 이든 어디든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에서 그 시행을 하는데 안 해주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의 글로벌, 그리고 토종 한국 다 합쳐서 그 조합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회사가 130개 정도 돼요. 130개. 그 대부분이 상속을 할 수 있는 내 그 매달 받을 수 있는 그 수입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어디 적용을 받냐? 뭐 누구한테 뭐 상속하고 아니면 뭐 어떤 룰이냐?
우리나라 민법을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이거 PM 이거 상속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요. 그냥 민법에 있는 유튜브로 그냥 상속권 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서, 뭐 조건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다른 건 있어요. 뭐냐? 뒤에도 나오겠지만 상속을 자녀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세가 어마어마하죠. 뭐 40%, 50%씩 막 내기도 하는데 이건 상속세가 없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현재 이제 더 이상 벌지 않잖아. 부모는 현재 거기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내는 거지만 미래 지금 산정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고 그 자녀가 노력에 의해서 유지도 노력이니까 그 노력에 의해서 그 받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이야 30% 40% 5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딱 받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어요. 그 사람 이름 대신에 자녀가 이름으로 바뀌는 거 말고는 회원번호, 파트너 똑같아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 배우자는 그 항상 그 있고 1순위 상속 딱 하면은 자녀가 배우자랑 공동으로 상속받고요. 우리 민법에도 나오는데 PM도 마찬가지. 그 만일에 자녀가 없다. 그럼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민법 상속이에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속을 했는데 요 글을 한번 보시면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참 이런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막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싸우고 뭐 지방에서는 막 그 칼부림이나 이러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요거 잘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드린 밭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이제 현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막내인데 그 밭을 부모님한테 사드렸어.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상을 받아서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 그랬더니 미국에 있던 누나 형들이 전혀 돌보지도 않고 25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냐하면 상속은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나 상속 달라 뭐 이런 게 이제 YTN에 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현실인데 내가 떠난 후 남아있을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하는데 남겨줄 유산이라도 많으면 걱정을 덜 하겠지만 현실은 물려줄 재산은커녕 자신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현재 자기 노후도 안 돼 부모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 특히 우리 같은 끼인 세대들 40, 50대, 60대 요 끼인 세대 분들은 의무는 있는데 권리가 없는 시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노후 걱정 그리고 앞으로 바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식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이 많아지죠. 그래서 뭐 유산이 많아도 걱정이죠. 뭐 나눌 때 또 자녀들끼리 뭐 서로 싸우고 뭐 하고 이러는데 제가 요거는 강의 끝나고 요 파일은 제가 공유할 테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즘 그 옛날에는 경제가 한참일 때는 외벌이들이 있어도 남자 혼자 벌어도 자식도 키우고 노후 준비도 하고 왜냐하면 정년이 보장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도 되고 상속에 대해서도 걱정도 없고 자녀가 이어서도 자녀한테 자녀가 또 잘 취직도 잘 돼서 좀 자기도 부양해주고 이래가지고서 잘 옛날에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시기 있죠. 4차 혁명 시대 요즘이죠.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정년도 사라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보다 한 10년 가까이 짧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생명이 그냥 내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 말고 죽는 거 진짜 내 생명체가 죽는 거 그거는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사이가 이제 정말 힘든 시기가 되죠. 자녀도 그렇고. 거기다가 직업까지 지금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AI가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 가시면은 요즘 메뉴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든지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이제 늘 죽을 때까지 노후에도 경쟁을 하는 세상이야. 그 정년도 사라지고 수명은 길어지고 직업은 막 급변하고 그 맞벌이들이 애도 못 낳아요. 요즘 힘들어서. 애 키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상속이란 개념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먼 미래,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정말 요즘은 부모가 십자가를 진 거야.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없었어요. 이제는 현실이에요, 현실. 리얼. 그래서 우리가 안이한 생각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고 지인들이나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한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라고 현실 점검을, 현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양육의 무게는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언감생심이죠. 어, 진짜 불안한 시대인데, 뭐 남겨줄 것도 없고, 노후도 힘든데,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 생활 동안에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걱정이 되고, 열심히만 살면, 풍족하지 않아도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미래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만 살면 그 미래도 대비되고 잘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사회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 다시는 아마 옛날 우리가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게 그 대기업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이 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인데 애도 못 낳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상속을 꿈꾸고 상속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상위 10%에서 20% 사이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런데 좀 PM은 달라요. 그 얘기를 제가 이따가 할 건데, 게다가 이제 현실 점검 한 번 더 하면은 상속할 재산이 있다는 의미는 그래도 나름 재산이 좀 남았다는 거거든. 쓸 것 쓰고, 쓸 것 쓰고 이런 현실에서도 쓸 것도 쓰고 그래도 나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분이 상속할 재산이 있다는 거는 어, 나름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인생이죠. 이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없으니까 더욱 그럴 거예요. 이렇게 상속할 재산이 있다는 의미, 이 굵은 글씨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한 인생, 상속을 고민하고 노후도 살 수 있고 자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 마지막 단락 그런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가능해요. 더구나 비빌 언덕도 없고 뭐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뭐 심지어 나이도 많아. 이런 분들이 장애도 있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여유롭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글로벌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있죠. 우리 PM 같은 이런 회사들 대부분이 일정 직급 사업자들에게 뭐 수당이 나오는 분들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IMM 이상 이거보다 수당 그래도 자식한테는 IMM 이상은 돼야 뭐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조심스럽게 적은 것 같아요. 일정 직급의 사장들에게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IMM을 한 번이라도 찍었거나 이랬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사업자가 사망하면
그 사업자의 자녀에게 부모의 직급이 상속이 돼요. 뭐냐면, 어, 자녀가 여럿 있으면 미리 뭐 유언을 하든 뭐 배우자를 통해서든 그 자리에 번호, PM, 그 사업자 회원 번호는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뀌어요.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이름이 딱 들어가요. 그럼 자녀가 밑에서 있으면 그러면은 그 자녀에 있던 자리는 없어지고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없어지면 어떻게? 그 자녀 밑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가니까 어유 갑자기 퍼스트 라인이 쫙 드러날 수도 있죠. 물론 포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높아. 안 옮겨도 돼. 나는 내가 훨씬 좋아. 저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한 줄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상속 안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어, 그, 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상속을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당은 월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른 회사는 주급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직급을 상속받아 활동을 지속한다면 한다고 가정하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키워놓은 전체 그룹에서 올라온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능력과 노력량에 따라서는 부모가 상속해준 직급과 수당 이상으로 계속 성장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냥 현실적인 상속인 것 같아요. 그냥 딱 재산 줘봤자 자기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네트워크도 그럴 수 있지만 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키울 수도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이렇게 현금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금방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가만히 가지고 있질 않는 주변에서 가만 놔두질 않거든. 근데 이 네트워크는 주변에서 가만 놔둘 것도 없어요. 그냥 그 파트너들이 제품이 좋아서 먹고 계속 자신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락, 부모가 월천, PT죠. 월천의 수당을 받는 직급자였다면 상속에 의해서 그 자녀에게 매월 1,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네트워크 있잖아요. 부모가 그동안 쌓았던 거. 보통 그게 부모가 상속할 때 되면 그냥 제로잖아요. 그런데 그 인맥과 그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가 고액의 고정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할 수입이기 때문에 상속세도 없어요. 40%, 50%씩 나오는 상속세가.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노후 대책도 안 되고 진짜 막막한 이런 거에 자녀한테 상속해 줄 것도 없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한테 네트워크를 부업으로, 뉴잡으로 시작해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한 메리트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상속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상속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내가 이제 좋은 포르쉐 타다가 딱 넘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나도 잘하고. 그래서 이 상속권은 정말 좋은데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이라는 거는 자녀의 자세와 태도가 좀 흐트러져 자기가 잘 못해도 밑에 파트너들은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자녀가 뭐 나태하고 그래도 그냥 자기가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상속분에 비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먼 미래 일이니까 그 실감은 안 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수입원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키워볼 만한 사업, 이건 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시죠? 대대로 내려가는 거. 내 자녀가 또 나중에 키우든 유지든 해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키워볼 만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 노후에 그것도 내 노후에 자식에게 아무런 부담 주지 않고 오히려 죽을 때까지 계속 베풀고 살다가 죽을 때 안정적인 소득원을 남겨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 자식한테 괜히 유산이니 뭐 부동산 뭐 줄 게 없나 난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미안해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을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건강과 내 여행과 내가 원하는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든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게 나중에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늘리고 했던 게 그대로 자녀한테 그대로 가거든요. 대신 깜짝초같이 줘서는 안 되겠죠. 자녀도 PM을 잘 먹고 엄마나 아빠가 뭘 어떻게 하고 있나를 전 만날 때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지. 회사 생활하다가 30 넘어서 좀 네가 지겹고 힘들 땐 병행해서 같이 내가 하고 있는 걸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도 보상체계나 이런 거는 우리 애들도 꽤 알아요. 공유를 해야 돼. 연착륙 시키다. 갑자기 그냥 받아가지고는 이거 뭐야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가치를 모르면 나중에 흐지부지 시킨단 말이야. PT를 그냥 응? TP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PM 열심히 먹게 하고 보상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공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뇌권 권리 중에 상속권을 제가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1권 인쇄 수입 있죠? 인쇄권. 내 통장에 돈이 꾸준히 들어오게 해주는 인쇄소득자 있죠. 음. 인쇄소득자는 여러분이 현실 또 이것도 현실 점검인데 정말 요즘 힘들잖아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힘들어요. 업무도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사 직장 상사 때문에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다들 뭐 좋은 거에 좋은 걸 딴 데 좋은 걸 모르니까 네트워크의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단줄 알고 하니까 사는 게 원래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요즘 인스타그램을 질투그램이라고 한대잖아요. 응? 질투그램.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 좀, 그 사람이 과장을 했죠. 그 인스타그램에. 근데 그게 단 줄 알고 그 사람도 나름 내 이면에 고통과 고난이 있고 힘들게 하는 건데 그런 건 안 보여주고 이제 좋은 모습, 여행하는 모습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아, 보는 사람들은, 어? 자기랑 비교하고, 나만 불행한가. 남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비교의 동물이에요. 풍요롭다, 행복하다. 생각하다가도 나보다 좋은 사람 있으면 부러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에이씨, 기분이 나빠. 배가 아파. 사람이 그런 게 근본적인 게 있다는데, 어,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럽고 배 아픈 삶 중 하나가 인세를 받고 사는 삶일 거예요. 정말 자기는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콩시루 전철에 에서 녹초가 되고 왼수 같은 상사 업무 이러면서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한숨 지면서 사는데 저 인세 그러니까 저작권 같은 거죠. 아니면 매달 좌우지간 깔아놓은 걸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 있죠. 그걸 인세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출근도 안 해. 이렇게 영하 15도 때 나가지도 않아. 그냥 온라인으로 앉아가지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거를 교육하고 상사도 없고 일도 안 해. 일은 하는데 일을 안 한다고 표현했네 여기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편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정말 항상 뭐 한가롭게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오늘은 뭐 하고 놀지 놀기만 하진 않는데 이렇게 상상에 빠지고 늘 즐겁고 여유롭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인세 소득자라고 하는데 반면에 상당 부분의 직장인이나 어, 자영업자도 포함해서 힘들어요. 지치고 일은 쌓여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특히 사람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직장인들은 오늘을 즐기자. 까르페 디엠이라 했죠. 까르페 디엠. 외치고
꾸준히 그냥 끊임없이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어?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스스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그게 직장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인세 받는 삶은 오늘도 외롭지만 내일도 외롭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도 거의 없죠. 뭐 굳이 뭐 오늘을 즐기자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 삶이니까, 현재 이어지는 삶이니까, 건강하면서 우리 PM이니까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면 책 쓰고 음악 저작권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인세 소득자들이 있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냐? 100% 인세 사업은 아니에요. 초반에는, 초반부터 쫙 깔아놓은 게 있어서, 뭐 깔아놓은 게 있어야지, 뭐 시스템이 있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 들어오는 거. 후반부가 인세 소득이 커지고요. 초반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월급쟁이 급여보다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한계를 못 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에이씨, 처음부터 인세를 기대하거나 처음에 들어와서 몇 달도 안 됐는데 급여 생활자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수입이 많지 않아요. 봉급자들보다 수입이 적어요. 어, 그래서 후반에 가면서 서서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초기 단계에서는 수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돈이 급여이니 뭐 인센이 따지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그 내가 쓴 곡이 유명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사나 파트너들이 스스로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서 자기가 비전을 갖고 열심히 알리고, 처음에 스폰서인 나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알리고 여행 유럽 갔다 오고 아니면 이렇게 자유로움을 가지면서 수당 들어오면서, 이야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비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나의 인세의 자원이란 말이야, 자원. 멤버들이 또 거기다 제품이 좋으니까 평생 먹어야 될 이 식품이잖아, PM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건강과 평생 먹을 음식 같이 먹으니까 인쇄소득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자방에 올렸지만, 이분은 이때 당시엔 PT였죠. 위암 수술 받고 1년 가까이를 쉬었는데도 그냥 꾸준히 그냥 월급이 나오는, 그 수당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게 인쇄소득인 거죠. 직장인들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돈과 시간을 모두 얻은 거니까. 내가 좀 힘들고 할 때는 1년을 쉬었었는데도 이분이 PM에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직급이 이때 막 이런 급여 1,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면, 위암을 고쳤다 해도 다시 뭘 시작하려 했으니까 지금 같은 좀 GP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못했을 거예요. 이야, 여기서 비전 본 거거든, 이분이. 그래서 인쇄소득은 처음에는 내가 직접 발굴할 때는 어, 회원이 소비한 수당, 우리 퍼스트라인 수당이죠. 퍼스트라인 수당이 처음에는 퍼스트라인 수당이에요. 그래서 인쇄 수당이라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사내 다른 회원들이 점점 스스로 발굴하고 내가 모르는 멤버들이 이제 막 나오죠. 연결. 거기서 이제 하니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 그걸 갖다가 스노볼 이펙트 해가지고 눈덩이 효과. 처음에는 구슬 크기 같은 작은 눈덩이예요. 그때는 이게 잘 뭐 굴러도 커지지를 않는 것 같아. 야구공 같이 커져. 근데 어느 순간에 처음에 힘들어. 눈덩이 만들기가 힘들어. 그런데 배구공 정도가 딱 되면요. 배구공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이에요. 맨 마지막 주에.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이때까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구공 만들 때까지. 그렇지만 배구공 크기 정도가 되면 이제 굴러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인세소득 개념이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인세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이때가. 그때는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냥 차곡차곡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급여 생활자들이 뭐 조금씩 월급 1년에 한 번 오른다, 이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샥 하다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작아질 수는 있지만 또 멈출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이 건물주를 비교했는데, 건물주는 처음에 큰 자본도 들어가고 뭐 직원도 고용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이 네트워커는 1인 기업가란 말이에요. 투자는 게 아까 신무 있었죠. 10가지에 없어도 되는 거. 투자도 안 하고 직원도 필요 없고 어디든 사무실도 필요 없는, 이게 건물주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도 이 배구공 정도가 될 때가 힘든데,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정말 억 1년에 뭐 2억, 3억 되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세 소득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뭐 책을 썼거나 음악을 쓴 사람들 이제 활동을 얘기하지만, 네트워커는요. 네트워커는 책이나 이런 걸 쓴 사람들은 딱 쓰고 나면은 더 이상 중간이에요. 활동을 안 하죠. 책 탁 하나 써서 히트 치면 그냥 그렇게 되는데, 또 나중에 계절되면 다시 뭐 불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책을 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되면 세대가 바뀌면 잊혀지잖아요. 고전이 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인쇄소득이 안 생기고 그 상속 개념도 좀 약해져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계속 내가 노력을 하면서 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쇄 수입하고는 책 쓴 사람이나 그 음악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 한, 어느 정도만 관리만 잘 되면, 낭만 네트워커가 되면 꾸준히 해서 지금 저작권자인 이런 책 쓰거나 음악한 사람 불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두 개가 달라요. 멈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다가 멈춰지는 책 쓴 사람, 음악하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해요. 계속. 그리고 상속도 돼요. 그래서 직급수당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꾸준히 뭐 잠깐 한동안 멈춰 있지만 않으면, 내 생활 중에 일부로 하면서도 뭐 파트너들이 점점 커지면 나의 일은 점점 줄어요. 시간이 갈수록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내가 바쁜 게 아니라 갈수록 이양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시간과 노력이 점점 나와 가족으로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뭐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고, 위에 그 작가들 같이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속세도 또 안 내고, 어떻든 인세 소득권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진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내가 손만 완전히 놓지만 않고만 하면 다른 저작권자들과 달리 꾸준히 그러다가 파트너 중에 누군가 굉장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6세대 수당하면 어마어마할걸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급여보다는 인세 수입인데, 나이가 들어서 연금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또 네트워크 하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연금권. 그래서 모 네트워크 회사라고 했지만 이건 PM이에요. 2021년 4월에 얘기예요. 4월. 제가 여기 SP상 그 워크숍이 부산 롯데호텔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 저자도 사업자거든요. 그때 나이 드신 분들 평균 연령이 65세. 최고령자가 83세인데 SP 이상이면
한 2억 이상이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이 돼 있는데, 이분이 그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은 83세가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건물을 통해서도 아닌 그렇게 월급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고령의 나이에도 연금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83세, 60세 이상부터 80이 넘어도 중간 수억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네트워크사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식품 사업이에요. PM. 음. 나이가 많으니까 유럽까지는 못 가도 자기가 자유롭게 여행도 갈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갖고 건강도 가진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서 평생 소득을 보장해주는,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내가 손만 완전히 놓고 완전히 산하에 막 흐트러 놓거나 갈등을 자초하고 욕심부려서 무너지게만 안 하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문학 책 보고 철학 책 보고 이런 게 인성과 인간관계, 갈등 해소 이런 노력을 위해서라도 직급이 올라가면 탑리더가 될수록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자기 관리하고 책 많이 보고 그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노력, 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한대요. 왜? 그렇지 방해만 안 하면 산업 파트너들이 정말 잘 해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비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30년 이상 은퇴 후에 30년 이상 돈도 돈이지만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 돈이 있어도 외롭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왜 돈이 없어서 탁골공원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외롭고 적적해요. 그런데 연금이라는 거를 나이 들어서도 받지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고. 그래서 어, 죽는 날까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연금의 정의는 돈을 그냥 몇십만 원 이렇게 주는 거,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정의를 좀 내려야 된다는 거야, 새롭게. 뭐냐? 죽을 때까지 일, 그렇지만 너무 힘들지 않은 일을 꾸준히 하면서도 돈도 벌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그 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어, 그 일반인들은 그냥 뭐 현재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 뭐 심심해서 어떻게 뭐 일 없으면 어떻게 이러지만 직장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 세월 동안에 나이 들어서 안 먹고 그동안에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고요. 연금 같이 할 수 있고, 심심하지 않고, 건강하고, 외롭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죠. 배구공 정도까지가 힘들고 급여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잘 굴러가는 정도가 되는 배구공 정도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 사업은 뭐냐면 그냥 사람 만나서 물건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떤 이런 사업의 비전을 주고 소개하는 일이 있고 그거의 반복이에요. 처음엔 어려울지 몰라도 반복되면은 그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요,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내가 비전이 돼요. 음, 나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정년이 없이 노인이 돼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느 정도 단계만 넘었으면 인세 소득이 폭증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내 노후를 위해서도 좋고 투자고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상속에도 좋은 거예요. 어,
진짜 요즘 힘드신 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하는 노인도 계시지만 돈이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 쓸쓸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끊임없는 관심과 존경을 받아요. 자기가 왜 5년, 10년 되잖아요. 그럼 파트너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있을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그분한테 자꾸 물어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존경도 받고 관심도 받고 연금소득 받고 자기를 찾는 멤버들이 있어서 가고 시간이 갈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응. 그래서 근로자로서는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평생 소득 상속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지 권리 중에 4번을 먼저 했으니까 마지막 권이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이자 권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사람들마다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행이라는 거죠. 여행. 자유. 여행은 곧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많이 갈망하고 꿈을 거의 여행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원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 건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물어보면 거의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대기업에서 교육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는 직장인들은 문명 발전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자기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보는, 자기는 도구고 자원이지 자기가 그런 혜택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자기 혜택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젊은 20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비행기도 아직 안 타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야 현실은 진짜 가고 싶은 게 여행인데 진짜 그 근접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도 많이 녹록치 않게 힘들게 살아왔고 어, 돈도 없고 또 대기업에 다닐 정도로 여유는 있는데 버킷리스트에 여행은 하고 싶은데 중간 시간이 없어요. 시간. 그래서 맨 마지막 누군가가 우리 피임 같은 회사로 보면 맞아요. 누군가가 비용도 지원해주고 시간도 지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행 경비도 지원해주고 여행 시간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직업 없을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보상을 그 여행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행 이벤트로. 음. 다른 유통과 달리 뭐 마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잘한 분들한테 수당은 그분이 가져가지만 산촉을 갖다가 뭐로 하냐면 여행으로 해요. 왜? 누구나 다 갈구하는 게 여행이니까. 그것도 고품질 여행을 시켜줘요. 럭셔리하게. 예. 가보신 분들은 아마 호텔도 그렇고 좋잖아요. 식사도 좋고. 그래서 또 하나 회사에서의 여행 말고 아까 성훈주사님 같이 2주일 가까이를 내가 그냥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PM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여행권인 거죠. 1, 2주 동안 시간을 비워도 무너지는 일이 없죠. 어. 그래서 마음 편히 다녀오는 거죠. 그리고 직장 다닐 때는 진짜 노심초사 제대로 여행도 못 갔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바뀌었다 이런 거 이제 체험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료 여행에다가 수당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내 돈, 내 시간을 활용해서 수시로 내가 여행도 가고 회사에서 보내주는 것도 받고 또 외국에 가서도 뭐예요? 이렇게 줌하면서 아니면 카톡으로 그 글도 쓰고 교류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다 하고 있네요. 저도 한 35일 동안 줌하고 해외에서 카톡으로 얘기하고 공간적 제약 없이 노트북 가벼운 거 노트북 하나 탭이랑 그 핸드폰 이것만 들고 가면 어디서도 이 4차 혁명의 온라인 세상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거. 버킷리스트 바로 여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PM 지금 대구공 전까지 이건 인세 수입이라기보다는 급여라고 생각하시고 그 지금의 노력과 투자가 노후와 지금도 되죠. 우리 9월까지 VP가 목표로 했을 때 아우 좋죠. 노후 대비도 되고 나중에 그 고생해놓은 거 뭐 나중에 죽으면 끝 아니야? 그 자녀한테 가니까 고생에 더블로 플러스 알파로 해도 그건 다 나중에 고스란히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한테 가니까 여러분 절대 그 헛된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고 여러분도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4가지 권리를 잘 한번 누리실 수 있도록 한번 올해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마치겠습니다.